이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데 매월 첫 거래일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매월 초에 리밸런싱 했어. 근데 월 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야. 월 중에 대폭락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대놓고 당해야 돼요. 왜? 수량이 확 줄잖아요. 그럼 배당도 확 줄겠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약 1년 반 동안 2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MDD가 10%가 안 돼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배분 전략 다 쓰레기다. 물론 그 중에 아닌 게 있었죠.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TQQQ랑 SCHD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을 만들어 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번거로울 수 있죠. 나는 해외 계좌가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 상장된 ETF로 이 TQQQ랑 SCHD에 투자할 수 있는 한국형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엄연히는 TQQQ가 아니라 QLD, 나스닥 2배거든요. TQQQ가 3배, 나스닥 3배, QLD가 2배인데 한국에는 2배, 즉 레버리지죠.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한데 3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QLD, 한국형 SCHD 조합으로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한국형 QLD와 SCHD에 투자해보자. 국내 ETF로 투자하는 심플 강력 전략. 연봉 20% 이상 무조건 가지고 가는 전략을 만들어 본 바가 있어요. TQQQ 성장, SCHD 배당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요. PFIX로 금리 하락기를 대비하고 TMF로 금리 상승기를 대비하는 완벽한 전략을 만들어 봤고 여기 콘텐츠가 있죠. 블로그 우측 체크를 해보시고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국내 ETF로 만들면 어떨까? 먼저 TQQQ를 대체할 만한 국내 ETF를 찾아볼게요. 일단 3배 레버리지는 없는데 2배는 있어요. 제가 찾아낸 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있어요. 다만 H가 붙었죠. 환했지. 환 노출이 되어야 달러의 상승도 함께 먹을 텐데 이건 달러의 등락과 관계없이 오로지 나스닥 지수의 2배만 추종하는 환해지 ETF라서 좀 아쉬워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TQQQ 대신에 QLD 대신에 국내에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물론 2배 레버리지 ETF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다른 유형의 ETF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순전히 예시로 이 ETF를 선정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한국형 SCHD. 이건 사실 여러 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어요. 왜?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상장된 AC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픽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전략을 굴리실 때는 이왕이면 같은 값이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게 좋잖아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교체하시면 돼요. 다음, 금리 하락기를 대비하는 전통적 안전자산 채권. TMF를 대신할 미국 장기 채권을 찾아보면 국내에 이렇게 있어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역시 환해지네요. 환해지를 아쉽지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상승기를 대비하는 PFIX를 대체할 만한 ETF는 또 없어요. 정확히 매칭되는 게 없지만 보통 주식 채권이 동반 박살나고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달러가 오르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미국 달러 선물, 그쵸? 달러 ETF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제가 ETF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어떤 전략을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미국 주식 심플 강력 전략 한국 ETF 버전이에요. 일단 4개 ETF 선정했죠. 그래서 QLD에 해당하는 나스닥 2배 추종하는 그쵸? 그 ETF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여기 50%, 그 다음 배당 ETF 한국형 SCHD에는 20%, 그리고 나머지 15%는 각각 채권과 달러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데 매월 첫 거래일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사실 등락이 있으면 이 비중이 조금씩 달라질 거잖아요. 그 비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이 오른 자산은 좀 팔아서 50%를 맞춰준다는 거죠. 또 떨어진 자산은 좀 사가지고 일부 사가지고 다시 비중을 맞춰주고요. 그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이 리밸런싱을 하는데 매월 첫 거래일에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이 기본 비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만약에 전일 종가가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은 50%를 감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놈이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가 121선 밑에 있어. 그럼 50%가 아니라 25%만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20일 이동평균선이 전일 종가 기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다. 쉽죠?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또 50%를 감산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 감산을 맞게 되면은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에는 50%가 아니라 25%, 12.5%까지 감산이 되는 거죠. 그만큼만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단, 배당 ETF, 한국형 SCHD의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 의한 50% 감산, 50% 감산 하지 않아요. 오로지 비중만 맞춰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배당은 계속 받아가야 되니까 쌓아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120선 밑에 있다고 절반 팔아버리면 수량이 확 줄잖아요. 그럼 배당도 확 줄겠죠. 그거를 방지하고자 배당 ETF는 이 이동평균선에 의한 감산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전략을 만들어 본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물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빼거나 응용하시거나 121선이 아니라 201선, 201선이 아니라 61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왜? 코드가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다시 매월 첫 거래일이 왔어요. 리밸런싱 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감산도 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감산을 하게 되면 비중이 이걸 다 합하면 100%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남은 비중이 있겠죠. 남은 현금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2분할합니다. 2분할. 2분할해서 이 4개 중에 모멘텀 점수가 가장 높은 거 하나에 1분할만큼 추가를 해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을 매수해요.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환해지니까 달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중요해요. 좋아요. 그래서 남은 현금은 반쪽에서 절반은 모멘텀 점수가 가장 높은 거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달러에 투자한다. 여기서 모멘텀 점수는 20일 동안에 등락률의 평균이에요. 매일 뭐 2% 상승, 1% 하락, 3% 상승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평균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모멘텀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모멘텀 점수, 즉 추세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달 수익률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6개월 수익률을 비교할 수도 있고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12개월 수익률, 24개월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멘텀 점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추세를 반영하고 어떤 기준을 잡고 매매한다는 면에서 자산배분 전략에서 많이 사용하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통 자산배분 전략이 매월 첫 거래일에만 매매를 해요.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매월 초에 리밸런싱 했어. 근데 월 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거야. 월 중에 대폭락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대놓고 당해야 돼요. 왜? 우리 원칙은 월 첫 번째 거래일에만 매매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월 중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 중에도 이동평균선을 체크해서 월 중에도 121선을 하향 돌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 50%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121선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꺾였어. 이거 꺾였어. 그럼 꺾인 게 확인된 날 또 50%를 감산합니다. 단 여기서도 한국형 SCHD 그죠? 배당 ETF는 감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서 백테스팅을 돌려봤습니다. 매매당 0.5%를 까는, 즉 매수할 때 0.25%, 매도할 때 0.25%를 까는 백테스팅 결과예요. 그런데 백테스팅 기간이 짧아요. 2022년 6월부터라는 건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면은 나스닥 레버리지 ETF 상장일이 비교적 최근이어서 이 기간부터가 유효하더라고요. 이 결과는 여러분들이 맹신하면 안 되는 게 너무 기간이 짧다. 하지만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익률 27%. 약 1년 반 동안 2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MDD가 10%가 안 돼요. 괜찮죠?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레버리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MDD가 10이 안 되네요. 그쵸? 이거 연봉률로 따지면 한 17% 정도 돼요. 17%. 나쁘지 않죠? 이렇게만 보면 괜찮은데 하지만 백테스팅 기간이 짧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죠. 이 ETF가 이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도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수많은 자산 배분 전략을 다 백테스팅 해보고 그거에 대한 허하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 배분 전략 다 쓰레기다. 물론 그 중에 아닌 게 있었죠. 이 영상을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자산 배분 전략을 백테스팅 해보고 그 모든 자산 배분 전략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 가장 괜찮은 거 하나를 꼽아서 이거를 추가 개선해서 XAA 전략이라는 걸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고요. 그 XAA 전략의 한국형 전략, KXAA 전략을 만들었는데 이게 K올레도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어요. 이거 역시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KXAA 전략을 백테스팅 해보면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줘요. 22년 하락장에도 방어를 얼추 했죠. 그리고 MDD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KXAA 전략,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변경하고 이거 기반으로 수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플하게 4개 ETF로 만든 전략이 더 성과가 좋다면 이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동기간, 같은 기간으로 백테스팅을 해볼게요. 이 KXA 전략을 같은 기간, 그쵸? 같은 수수료 슬리피지 조건으로 백테스팅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자, 성과가 어때요? MDD는 11%로 양호해요. 괜찮아요. 22년이 하락장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선방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이 4% 정도에 그쳤죠. 자, 비교해볼까요? 아까는 27%였는데 이건 4%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월해요? 수익적인 면에서는 KXA 전략보다는 이게 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걸 수도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않을게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이게 환해지였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ETF면서 환해지가 되는 ETF를 찾아봤더니 코덱스 미국 나스닥 선물 100H 환해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서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보시면 와, 수익률이 14%인데 MDD가 6%가 안 돼요. 자, KXA 전략 수익률 4%, MDD 11%, 레버리지 안 쓴. 사실 이 전략은 개인 연금 계좌에서 돌릴 수 있죠.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개인 연금 계좌에서도 자동 매매로 돌릴 수 있어요. 이 전략의 수익률이 더 높죠. 14%. MDD는 너무나 안정적이 마이너스 6%도 안 돼요. 이것 좀만 손보고 포트폴리오 좀 추가하고 나만의 ETF로 바꿔치기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은 심플하고 강력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백테스팅 코드랑 실제로 자동 매매하는 봇 코드는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제 동영상 설명글 댓글에 달려있는 개마나 블로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한국형 QLD 플러스 한국형 SCHD 조합으로 만들어본, 국내 ETF로 만들어본 그런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